안녕하세요. 슬기로운 금교육 강석환입니다. 연금저축과 IRP 900만원까지 연말정산 되는 걸로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에 대한 혜택으로 이제 세금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이 계좌를 900만원 연말정산 적용되지 않는 추가 금액을 납입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해당 금액을 이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에 대한 질문을 생각보다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한 내용을 완벽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의 혜택을 받기 위해 많은 분들이 이제 연금저축과 IRP를 사용하고 계시죠. 이 연금저축과 IRP를 사용했을 때 얼마의 세금 혜택을 받는지 그 내용을 한번 같이 볼까요? 2023년부터 세법이 조금 개정되어 이제 연금저축 IRP를 활용해서 연간 900만원까지 돈을 입금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 세액공제 16.5% 혹은 13.2% 내용을 받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15%, 12% 나와 있지만 세금에는 지방세 10분의 1을 포함해서 16.5, 13.2라고 부르고 있죠. 이에 많은 분들이 900만원까지 공제받는다라고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표를 보시면 연금저축과 IRP는 연간 납입금액이 1,800만원까지이다 라고 쓰여 있는 것도 눈에 들어오실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900만원밖에 공제를 안 해주는데 왜 1,800만원까지 넣을 수 있나요? 라고 말이죠. 우선 연말정산이 적용된 금액과 그 수익분에 대한 내용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금저축과 IRP의 가장 큰 장점은 아까 이야기했던 세액공제뿐만 아니라 자금을 운용할 때 그 혜택이 더 큰데요. 우리가 이제 자금을 운용한다면 일반적인 계좌에서는 이자 배당소득세 얼마죠? 15.4% 그 세금을 부과해야 될 건데요. 연금저축 IRP 계좌에서는 자금을 운용하면서 사고 파는 그 수익금에 대해서 그때그때 바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럼 세금은 언제 납부하냐면 조건을 충족했다라는 가정하에 미래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그때 세금을 과세하고 있죠. 그때 적용되는 세율은 5.5%입니다. 화면에 나오는 표를 보신다면 이 표가 이제 연금저축을 활용해서 그 조건을 충족했을 때 적용되는 세법인데요. 그 조건은 바로 55세까지 돈을 빼지 않고 자금을 운용한 뒤 그 이후에 연금으로 분할 수령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15.4를 원래 냈어야 되는데 5.5만 낸다라는 것 상당히 좋은 혜택 아닌가요? 다만 이 혜택을 유지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연간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1,500만원까지로 정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금액이 아무리 많이 있더라도 연간 1,500만원 이상으로 연금을 수령하면 우리는 5.5가 아닌 더 높은 세율을 부과당해야 한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이 일반적으로 연금저축 IRP를 활용하는 특징이었고요. 그럼 오늘의 질문이었던 연금저축 IRP를 900만원이 아닌 1,800만원까지 꽉 채워 활용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라는 것이죠. 결론 먼저 이야기 드리면 세제 혜택이 적용된 금액과 그 수익금 아까 이야기했었죠? 그 내용은 이제 5.5의 세율이 적용되고 연간 1,500만원 이하로 수정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은 900만원 있죠? 이 금액은 방금 이야기했던 세법과 상관이 없습니다. 연말정산을 적용받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수령한다 하더라도 이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과 상관없이 비과세다라고 이해하셔도 무리가 없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그렇기에 이제 자금을 입금하고 이 자금을 운용하면서 수익이 났잖아요. 이 세금이 미래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과세 낸다고 했네요. 과세 이연 제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그 900만 원을 입금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십니다.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금저축 계좌에다가 1,800만 원을 입금한다면 IRP 포함해서요. 그렇다면 이제 90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가 적용됐죠. 그리고 900만 원은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 이 금액들을 우리가 쭉 운용해서 55세 이후에 수령할 건데요. 이때 핵심은 이겁니다. 그 운용하는 기간에는 과세가 되지 않는다는 점 첫 번째고요. 출금할 때는 세액공제가 적용된 것과 그 수익금, 이 금액에 대해서 5.5% 연간 1,500만 원 이하를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은 900만 원 있잖아요. 이 금액은 상관없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900만 원 세액공제 받지 않은 것, 그 금액도 운용할 거 아니에요. 그 운용에 대한 수익금은 아까 언급했던 5.5 그 금액에 합산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이 세액공제 받지 않는 금액은 지금 당장 세금을 내지 않고 좀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이 정도 내용으로 정리드리면 어느 정도 계좌에 대한 윤곽이 잡히실 것 같습니다. 연간 1,500만 원씩 그 출금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네. 그럼 만약에 1,600만 원을 출금하려고 하면은 네. 1,500만 원에 대해서는 5.5%고 나머지 100만 원에 대해서 15.4%가 들어가게 되나요? 답은 그렇지 않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전액 다 이제 5.5가 아닌 일반 과세로 바뀐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금저축계좌를 만약에 2000년 12월 이전에 가입하신 분이 있으시면 꼭 기억해 주세요. 2000년 12월 이전에 우리가 연금저축계좌를 만들어서 세제 혜택을 받은 계좌는 아까 언급했던 1,500만 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즉 연금저축계좌는 2001년 이후에 만들어서 연말정산 받은 그 내용에 대해서만 오늘 이야기 드린 내용이 적용된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네, 오늘은 좀 연금저축을 심화해서 활용하는 법이어서 이 부분까지는 디테일하게 모르셔도 되긴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셔가지고 내용을 넣어봤고요. 나는 조금 이걸 써먹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참고해서 꼭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금융교육 강석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